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카메라가 지금 업데이트 이후에 좀 설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 뭐 이것저것 좀 손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카메라 없는 상태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 늦어진 이유는 좀 제가 매매가 있어가지고, 주식 매매가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렵네요. 좀 이 기계가 사실 업데이트를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이제 제대로 설정이, 이게 모든 그 프로그램들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업데이트 되면서 다른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꼬이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제가 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좀 힘든 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게 사실 뭐 이런 거 좀 잘하는 사람들 부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이제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었고, 또 급반등이, 제가 이제 뭐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 좋게 제가 딱 그어놓은 선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 반등이 예상보다는 좀 강하게 또 나타나가지고, 이 상단 이 저항선 부분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시 반락을 보이고, 또 지금 내려왔다가 좀 살짝 지지선 부근에서, 여기서 뭐 내려온 것도 좀 사실은 빠르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상단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또 줬는데, 다시 급락이 나타나면서 지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는 장세를 뭐 보통 롤러코스터 장세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죠? 저도 지금 좀 약간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급등락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다소 이게 좀 어떻게 될 건가라는 조금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일단 고점을 찍은 이후로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추세까지 일단은 이탈시켰었고, 좀 되돌림이 안의 추세까지 좀 급락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 안쪽 추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계속 주추세에 대한 트랩을 보이면서 다시 내려온 것을 보면, 일단은 뭐 상승이 일단락 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뭐 이게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지는 아직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에너지가 중장기 에너지가 하락에 유리하기 때문에 곧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 이후 하락이 나타났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예상보다 좀 반등의 폭도 조금 컸다고 볼 수는 있고, 또 잘 지금 반등의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은 일단 이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그런 시점이 와야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쪽으로 일단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확신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뭐 여전히 저는 이제 큰 흐름상으로는 하방 쪽에 무게를 두고는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다소 좀 강하게, 예상보다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외에도 사실 뭐 이 주말 동안 뭐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차례로 일단 살펴보면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상당히 강했죠. 계속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머물렀던 거를 생각하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일단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상승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보기는 또 쉽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강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전의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숏을 치기에는 저도 숏을 쳤다가 일단 뭐 그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 저점을 찍는 자리에서 청산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쳤어요. 근데 좀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손절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버티고는 있거든요. 버티고는 있는데 살짝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너무 세가지고 일단 뭐 비트코인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본전 수준에는 한번 그 청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추세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점선으로 만들어진 추세, 이 추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선으로 만들어진 추세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만약에 지켜진다면 또다시 상승 추세로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 추세가 깨진다면 뭐 전저점까지는 일단 충분히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강해졌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리플입니다. 리플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추세가 깨지면서 일단 단기 급락이 나타났고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좀 약해졌다. 약해졌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긴 한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힘의 균형도 그렇고 좋아지긴 한 건 사실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그래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전에 강했던 모습에 비하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는 뭐 지금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전고점들을,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돌파가 된 거죠. 그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추세 돌파된 이후로 전고점 돌파. 이거 여기서도 전고점 돌파가 이 중요한 자리였죠. 추세 돌파의 전고점 돌파. 그리고 나서는 이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와리가리 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 또다시 중요한 고점을 한번 넘어섰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리는 이렇게 막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자리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전의 고점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수렴을 하게 될지 아니면 꺾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점이 이제 3개 정도 나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온 폭도 꽤 됐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06불 넘어선 다음에 거의 140불대 초반까지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조심스럽기는. 자, 일단 어쨌든 여기서 매수하긴 힘들고요. 솔라나도 매도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자, 이오스도 일단은 이제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지금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 그래서 일단 한 2.59 정도, 2.59 정도가 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혹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파란색 추세선에 트랩을 보인다든가 하면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 자리선은 자신있게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추세선 트랩이 나오면 한 번쯤 매수를 해봐도 짧게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는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저항 보이면서 약간 트랩을 보이진 않고 저항을 보이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뭐 강력하게 내려오는 모습은 아니고 굉장히 조금 힘의 균형이 혼조 상태다. 위든 아래든 아직 싸움, 그러니까 힘겨루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급등락이 좀 정신없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안정을 찾은 다음에 이후에 흐름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 요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자, 에이다는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매도를 잡았었는데 내려왔다가 사실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줄 것인지,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 흐름을 조정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아마도 전저점을 살짝 깨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그리고 심하게는 1불대 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한번 무게를, 이 정도 해석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아주 깔끔하게 보이진 않지만 헤드 앤 숄더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될 수도 있으니까, 헤드 앤 숄더인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못 지켜지면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네크라인이 깨지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요 네크라인이 깨지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1불대 초반, 크게는 0.9불대, 심하게는 여기 맨바닥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루나입니다. 루나. 자, 루나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기 돌파하고 또 신규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지금 아주 뭐 그냥 열심히 치고 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루나는 매도는 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상당히 강하지만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쉽게 매도를 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꽤 돼요. 예. 지금 150불, 150불 이상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150불 이상도. 근데 이제 파동의 논리상으로는 이제 언제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파동의 논리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뭐 여기서부터 한번 딱 이전에는 보지 않고 여기서부터만 볼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구나. 다시 볼게요. 잘못 봤네요.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간 게 3번이긴 한데 여기까지를 3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아닌가? 다시 봐야 되나? 이거는 조금 지금 일봉이라서 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이라서
자, 좀 파동이 아리까리했습니다. 일봉이라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를 1번으로 보고, 여기를 2번, 그 다음에 3번에 1번, 3번에 2번, 3번에 3번, 3번에 4번, 3번에 5번. 그럼 여기가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요번에 올라가는 게 이제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5번에 1번, 5번에 2번 요 정도까지. 그리고 조금 이게 좀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3번에 1, 3번에 2, 3번에 3, 3번에 4, 3번에 5, 그 다음에 4, 5번에 1번, 5번에 2번, 5번에 3번, 5번에 4번, 5번에 5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파동이 이제 어찌됐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파동이라는 것은 사실 그 명확하게 그 진행되는 동안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예측할 뿐이에요. 대략.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충 카운팅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파동 플러스 5번인 것 같다 대략 이 정도로 해놓고, 파동 플러스 추세나 뭐 일단 힘의 균형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파동이 끝나는 지점을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동이 끝나면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막 치고 나가는 것들은 트렌 매매를 하기는 좀 다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확실하게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서 아니면 더 올라가서든 고점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뭐 지금 제가 현재 보면은 한 150불 때까지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150불 때까지도. 근데 이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디서 고점을 찍던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예상보다는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뭐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아쉽지만 제가 사실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잡았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후에 뭐 사실 홀딩했으면 무지하게 좋았겠죠. 근데 뭐 이걸 뭐 이렇게 되리라고 이제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만약에 이제는 이제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올라간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올라가는 건 못 먹었지만 내려오는 거를 한번 크게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많이 올라갈수록 또 많이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를 치기는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매틱입니다. 매틱. 자, 매틱. 반등이 세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죠. 예, 반등이 세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이유들은 당연히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저점권을 깼었던 종목,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반등도 세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돼요. 다음은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자, 폴카닷은 뭐 의외로 사실은 여기를 깼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뭐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올라갈 때 굉장히 좀 힘겹게 올라가기는 했으나, 힘겹게 올라가긴 했으나 상승폭은 꽤나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죠? 이렇게 저항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러기는 했는데 일단 이제는 어떤 올라온 모습이 상당히 그래도 뭔가 차곡차곡 힘을
좀 축적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강력한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래서 강력한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뭐 단순 조정 정도. 그래서 한 20불대 초반 정도까지 맥스, 거기 정도, 그 정도까지가 일단 맥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잘 지지를 받으면 또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종목이다. 자, 월요일에서는 또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정신없이 카메라도 몇 번 켰다 뭐 안 되고 막 마이크도 잠깐 설정이 빗나가고 뭐 이래가지고는지 몰라도 좀 지쳤습니다. 여러 번 막 시도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새로 켰다 껐다 하고 막 진짜 정신이 없었네요. 예. 자, 그리고 니어. 자, 니어는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늦게 움직인 게 상당히 아쉬웠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부터 매수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쉽게 제가 이제 여기였나요? 하여튼 요 부분에서 매도를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제 목표치가 첫 번째는 여기였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됐으면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았을 수 있는데, 조금 미리 팔다 보니까 뭐 제가 매도 때렸던 자리하고 다시 조정 왔던 자리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결론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을 가져서 신규로 다시 진입을 못했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결국은 뭐 되돌림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되돌림 자리에 한번 뭐 18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얘가 17.5불 정도 들어갔었죠. 그래서 18불 때 초중반 한번 이렇게 들어와 주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트랩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짧게나마 수익이 가능해 보이니까 18불대 초중반 정도에서 이 추세선에 트랩을 보이는지, 여기 빨간색 추세선에 트랩을 보이는지 좀 확인을 하고 매도 진입을 한번 들어가봐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응을 한번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뭐 상황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코인입니다. 갈라코인 역시나 갈라코인은 그렇게 센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조금 뭐 놀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내려오고, 고점이 자꾸 내려오고 저점도 살짝 올라가고는 있는데 고점이 내려오는 게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아직은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결국은 만약에 이 추세가 깨지거나 하면 좀 안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단이 굉장히 강하게 막히고 있어요. 상단이 이전에 이렇게 뭐 한번 슈팅을 보였던 걸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약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어쨌든 좀 제가 버벅거리면서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은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움직임은 상승의 에너지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자잘한 힘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큰 흐름, 그 장기적인 에너지와 단기적인 에너지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게 단기 에너지가 약간 소멸돼 가는 과정이 아닐까. 단기 에너지가 뭐 갑자기 막 팍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 에너지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한번 장기 에너지 힘을 발휘했는데, 단기 에너지의 힘이 아직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줬다가 다시 쳐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단기 에너지가 이제 상승해서 좀 전환돼 가는 과정,
그 정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는 시점은 요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서 완벽하게 확인되는 건 이 전저점, 전저점이 깨지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44,000 정도 되죠. 예. 44,000이 만약에 깨지면 결국은 이제 단기 흐름도 하락으로 기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장기 흐름은 아직 하락이고, 단기 흐름은 상승이었는데 이게 좀 막혀서 하락으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소멸되면서 힘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단기 흐름이 하락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면, 그러면 장단기가 다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 흐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힘도 강력하게, 폭도 강력하게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직전 고점, 직전 저점, 주말 동안 찍었던 이 직전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힘의 균형은 아래쪽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흐름이 나타나면 44,000 깨지면 결국은 이 추세, 지금 하단 추세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노란색, 이 추세선까지 만약에 깨지면, 만약에 요 추세선까지 깨지면, 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상승 흐름은 이제 끝났다, 엔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선을 결국은 깨주느냐, 못 깨주느냐. 그럼 여기가 여기 이 포지션까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려오게 되면 전체적인 코인들의 힘은 일단 하방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여기가 이 4만 정도 초반에 4만 초반에까지 일단 뭐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요 공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힘의 균형은 일단 무너졌다. 그래서 더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상승의 에너지가 하락 에너지로 바뀌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여튼 월요일 날은 일단 징크스가 좀 있어요. 좀.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 월요 징크스가 있는 데다가 이 시스템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늦어진 점 죄송하고, 방송 내용이 조금 부실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이고, 뭐 이제 제가 허리가 좀 이렇게 좀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언제 다시 생방송을 할지 기약을 하기가 조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고요. 지금 복대를 하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점 조금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방송이 좀 소홀하고 혹여 지금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